두 번째로 이제 소득 수준이 높아서 나눠 먹을 파이가 점점 더 커진다면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 이제 어떤 소모적인 경쟁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.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뭐 예를 들면 사회적인 갈등이라든가 지속적인 어떤 저항 운동이라든가 뭐 우리나라라든가 혹은 근처에서 살펴보기는 어렵지만 물론 이제 홍콩에 그런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만 홍콩에 지금 계속해서 시민 운동 이런 거 우리가 보고 있지만요. 그다음에 지금 미국에서도 조지 플로이드 그 사망 이후에 또 여러 가지 갈등과 어떤 뭐랄까요, 뭐 조금 스트러글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실제로 이제 이 정도 규모면은 그래도 사회가 용납할 수 굉장히 성숙한 사회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고요. 그 내전과 관련해서도 제가 한 챕터로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께는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이 과목에서 또 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내전과 관련해서도 사실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에 사실 지속적인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. 이러한 이제 소모적인 반목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정부의 어떤 의사결정, 그 다음에 정책 결정, 정책의 집행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방해하기 때문에요. 뭐 소모적인 반목을 최소화하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반목과 갈등, 충돌이 최소화될 수 있다면 정부는 자신의 역할을 이제 충실히 이행할 수 있게 되겠죠. 소모적인 경쟁을 최소화하는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높은 소득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사회가 성숙해지고 어떤 시민 인식이 형성이 된다면 우리가 지금 뭐 미국의 문제가 사실상 어떻게 될지는 잘 예상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우리가 뭐 미국이나 혹은 소득 수준이 높은 유럽의 국가에서 간혹 관찰하는 것처럼 사실 이러한 어떤 사회적인 갈등이 촉발되었을 때 이런 경쟁이라든가 반목을 최소화하는 어떤 그런 역량들을 어느 정도 그런 장치들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. 그것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높은 소득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. 자 이제 또 다른 주장이 바로 bad government causes low income인데요. 제도가 나쁘니까 정부가 나쁘니까 소득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다. 지난 10년 동안 제가 에스모글루와 이제 라빈슨 얘기를 잠깐 소개를 했었는데요. 포용적 나쁜 정부 때문에 잘 살지 못한다는 주장이 이제 상당히 주목을 받았고 어, 뭐 여러분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혹시 있으시면 이 두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Why Nations Fail이라는 책이 있습니다.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? Why Nations Fail이라는 책이 있는데요. 우리말로 번역이 되었을 거예요. 매우 유명한 책이고 예전에 한번 KBS에서 다큐멘터리로 이 부분을 조명했던 적이 있습니다. 다큐멘터리 찾아서 또 이렇게 제공해드리면 좋을 텐데 한번 찾아보시면 이 과목이 사실 그렇게까지 하는 과목은 아니어서 제가 다른 비교 경제론 같은 과목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드리는데요. Why Nations Fail이라는 책이 있습니다. 매우 유명한 책이고요. 이 사람들이 10년 넘게 연구했던 연구를 이제 잘 정리를 해서 책으로 만든 것이고 저도 매우 재미있게 읽었습니다. 배울 수 있는 부분도 많고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어요. 특히 이제 Government 챕터와 관련해서는 Why Nations Fail이 매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여름방학 때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뭐 이런 매우 바쁘시겠죠. 뭐 해야 할 일도 많고 뭐 시간이 되신다면 뭐 조금씩 매우 두꺼운 책인데요. 조금씩 여러분 읽어 나가시면 경제학과 학생으로서 정치 경제학을 어떻게 볼 것인가, 이제 국가 운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, 경제 성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, 그 다음에 전 세계 국가의 어떤 빈부격차는 또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, 어떤 그 개념 같은 거, 프레임워크 같은 것을 제도적인 측면에서 찾아서
제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. 비교적 설득력도 있고 다양한 증거도 제시를 하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연구 결과들,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또 연구자들이 많이 있어요. 이분들이 이루어 놓은 연구의 업적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정부 정책의 차이가 국가 간 소득 수준 차이의 상당 부분을 설명한다는 것이죠.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제가 식민주의 유산인데요. 지금 여전히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을 들여다보면 상당수의 국가들이 결국은 예를 들어서 유럽 열강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든가, 그 다음에 이제 뭐 당연히 미국이나 캐나다도 유럽 열강의 식민 지배를 받았었습니다만 다수의 사실 구성원들이, 그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이주민들이었단 말이에요. 반대로 중미나 남미 국가들은 여전히 원주민들이 있었고 유럽에서 들어와서 사실상 통치하고 식민 지배하고 그다음에 수탈하고 그다음에 떠난 것이죠. 그래서 그 두 그룹을 비교해 보면 이주민들에 의해서 제도가 형성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어떤 정부가 수립이 되고, 그 다음에 뭐 헌법이든 뭐 법이 만들어지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비교해 보면 한쪽은 이주민들이 와서 유럽 사람들이 와서 정착해서 살았던 그런 국가들은 자신들이 유럽에서 살던 그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고요. 반대로 남미 국가들은 뭐 말씀드렸듯이 수탈을 목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입니다. 전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30개 국가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. 30개 국가를 뽑아보면 그 중에 25개 국가가 과거 유럽 열강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는 거 여러분 보실 수 있고, 3개 혹은 4개, 제가 왜 4개라고 하고 물음표를 해놨는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. 국가는 이제 구소련, 소비에트 유니온의 위성 국가였었습니다. 보시죠. 제가 한번 찾아서 정리를 한 건데요. 앞에 그림에서 보셨던 부패 관리 지수, 그 그림에 사용했던 데이터를 제가 다시 정리를 한 것입니다. 2017년 기준이고요. 그러니까 2017년 기준으로 부패 관리 지수 점수가 가장 낮은 국가들을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. 소말리아, 남수단, 예멘, 시리아 이런 국가들. 제가 왜 아까 그 구소련하고 3개, 4개 물음표를 했냐면 북한을 구소련의 위성국가라고 보지는 않잖아요. 그래서 물음표를 한 것인데 뭐 위성국가라고 본다면 4개가 되는 거고요. 그래서 쭉 보시면 아프리카 국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소말리아, 남수단, 예멘, 그 다음에 이제 북아프리카에 있는 시리아까지 다 유럽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곳이고요. 그 다음에 중남미 국가들도 들어가 있습니다. 쭉 보시면 아프리카 국가들이고요. 타지키스탄, 중앙아시아 국가죠. 이라크도 여기 들어가 있는데, 이라크 제가 찾아봤더니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영국의 식민 지배를 잠시 받았던 것으로 나와서 이걸 조금 뭐 예외적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, 아프리카 국가, 중앙아시아 국가, 구소련, 그 다음에 이제 캄보디아가 여기 들어와 있고요. 아시아 국가. 그 다음에 쭉 보시면 IT, 그 다음에 뭐 등등등 나타납니다. 니카라가, 아메리카, 우즈베키스탄도 들어가 있고요. 2018년 기준으로 제가 만들었군요. 그래서 과거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국가들이 왜 나쁜 제도를 갖게 되었을까?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.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Extractive Institution이고요. 유럽 열강, 뭐 스페인, 포르투갈, 프랑스, 벨기에, 뭐 등등등 영국까지요. 이들이 국가들을 이제 식민 통치할 당시에 원주민들의 자원을 모두 수탈할 목적으로 대단히 나쁜 통치 제도를 이식을 했습니다. 독립과 함께 유럽 열강들이 식민지를 떠났을 때 뭐 쫓겨난 경우도 많죠. 아프리카에서는 대부분 쫓겨났습니다. 수탈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통치 제도가 폐지되지 않은 채 그대로 존속되었고요. 지배계층만 유럽 사람들에서 원주민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.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에스머글루의 논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연구를 보시면 식민주의의 유산 때문에 제도의 품질이 결정되었고요. 제도의 품질이 정부의 품질을 결정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. 이 주장은 그냥 막 던지는 것이 아니고요. 데이터에 근거해서